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군 보유 항공기 중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수전기 AC-130과 MC-130에 전자전 제머가 장착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AC-130 공격기와 MC-130 특수전기에 장착하기 위한 전자전 제머 납품 업체로 노스롭 그루만을 선정했다고 회사 측이 현지 시각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스롭 그루만 측은 신형 RFCM 장비는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을 통해서 AC-130과 MC-130의 생존성과 임무 능력을 고도로 높여줄 것이라며 이번 업그레이드 사업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납품되는 전자전 장비는 RF제머로 적의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에서 방사하는 전파를 수신해 자동으로 위협 근원지를 추적하고 기만 전파와 제밍 전파를 방사해서 항공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저공으로 침투하는 MC-130 특수전기가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경우에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밍해서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어 적 대공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올해부터 현재 운영 중인 MC-130J 특수전 화력 지원기와 MC-130J 특수전기에 노스롭 그루만의 RF제머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 RF제머가 장착된 특수전기가 극동지역에 배치되면 김정은은 밤에 발 뻗고 자기가 힘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이 AC-130 스펙터 정말 제가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한두 대 좀 있으면 얼마나 우리 UDT 또는 우리 특전사들이 정말 든든할까요? 이 AC-13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105mm 포, 40mm 포 이런 대포를 옆구리에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들이 적진에 이제 침투를 하면 그 작전을 하고 퇴출을 이제 빠져나올 때 적들이 특수부대원들을 이제 발각이 된 경우에 에워싸고 포위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의 화력이 우리 특수전 부대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람보처럼 뛰어나다 하더라도 적의 어떤 전차나 또는 자주포, 야포 또는 중화기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안 되죠.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중화기를 하늘에서 그냥 쫙 가면서 어차피 제공권은 미국은 다 가지니까 하늘에서 그냥 적지상군의 중화기를 때려줘서 우리 특수전 부대들이 제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또는 작전하는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이제 서비스 업무를 이 AC-130이 하늘에서 그냥 포를 때려주니까 105mm 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늘에서 그냥 때려주니까 이게 엄청난 위력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MC-130 같은 경우는 아주 초저고도로 지형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꼴짜기를 따라 들어가는 이 지형 추적 레이더가 장착된 완전히 저고도 침투형 특수전기거든요. 그런데 이 AC-130 같은 이 화력 지원기, MC-130 같은 특수전기 뭐라 하더라도 적의 지대공 미사일 걸리면 바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 프로펠러 대형 수송기, 중형 수송기가 아무리 기동력이 좋아도 지대공 미사일에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무리 플레이어를 대량으로 터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다가 제머를 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의 레이더가 딱 나를 비춘다든지 아니면 적의 미사일이 쫙 솟아 올라오는데 그 미사일이 방사하는 또 레이더 또 그게 뭔지 이런 걸 이제 사전에 파악을 다 하면 그게 맞춤형 전자전 제밍을 딱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MC-130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침투하는 이 안정성 그리고 AC-130이 계속 하늘에서 선회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줄 때 이 지속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지니까 미국 특수부대의 침투 능력, 공격 능력, 퇴출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한반도 지역에 배치가 되면 김정은 밤에 자다가 그냥 특수부대원들한테 체포될까봐 밤에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좀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미 공군 TX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T-50을 꺾고 챔피언 자리를 꿰찬 이 보잉의 T-7A가 세계 훈련기 시장을 휩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50의 미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차세대 고등 훈련기 후보로 보잉의 T-7A 레드호크를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와 세르비아가 보잉과 T-7A 구매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잉이 현지 시각 30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 의사를 밝힌 호주는 공군력 증강 프로그램인 에어 6002 1단계 사업에서 전술 입문기, 즉 리프트 기종으로 T-7A를 선정했으며 호주에 납품되는 T-7A는 기본형에 비해 레이더 등 임무 장비가 일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의 세르비아 역시 네나드 밀로라도비치 국방부 장관이 직접 TV에 출연해 보잉과 T-7A 판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구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351대 구매를 확정한 T-7A는 첨단 설계 기술과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제작 단가를 T-50 대비 절반 수준, 즉 60% 이상의 수준으로 낮췄고 모듈화 설계, 스마트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미션 컴퓨터를 적용해서 비행 중 실시간으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 파일을 전송받는 것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로 평가됩니다. 미 공군은 T-7A에 레이더와 무장을 추가해서 본토 방공과 저강도 분쟁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가격과 정비성, 성능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T-7A 돌풍에 우리 T-50 훈련기 수출 전망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참 그 누구도 질 줄 몰랐죠. 왜냐? 우리 T-50은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했고 록히드 마틴 제품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팔면 록히드 마틴에 로열티를 줍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꽤 많은 로열티를 줘요. 한 대당.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에 로열티 나가지. 거기다가 또 훈련기로서는 너무 고성능인 마 1.5 또 훈련기에 정말 황당하게도 그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F404 엔진 이런 비싼 엔진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T-50은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성능은 훈련기만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는데 거기 자동차 운전 학원에 도로 연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연수 차량들 아마 도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면 다 소형 승용차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운전 학원에다가 우리 연수 차량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하고 그랜저나 이런 거 납품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아니 훈련 용도로 운전 연수 도로 연수용으로 하는데 이거 아반떼 그런 거면 되지 뭐하러 그랜저를 사겠어요. 지금 T-50이 딱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성능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이 T-7 같은 경우는 성능 당연히 우리 T-50보다 약하죠. 그런데 그 성능이 살짝 약한 이것을 극복하는 너무나 큰 가격 차이가 벌어져 버리니까 이 T-7이 전 세계 시장을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T-7 같은 경우는 보잉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보잉이라는 이 또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 겸해서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F-18 호넷 전투기 또 슈퍼 호넷 전투기 이런 거 쓰기 때문에 보잉하고 관련이 더 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T-7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유럽에서 세르비아 정말 작은 나라죠.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작은 나라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라고는 미그 29 15대가 전부예요. 그리고 훈련기라고는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만든 G4라고 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훈련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하려고 하면 훈련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G4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훈련기를 사야 되는데 좀 미국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T-7 가격도 싸고 보잉이고 미국제고 그래서 T-7 이렇게 되면 정말로 세르비아나 호주에 T-7이 판매가 되면 과연 이제 T-50이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이 혹시 T-50의 종언을 고하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라는 정말 우려가 나오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T-50을 스타트할 때처럼 정말 공군이
T-50 하나를 가지고 파상형을 만들어서 공격기까지 쓰겠다라는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T-50이 어정쩡한 게 됐고, 공격기마저도 어정쩡한 공격기가 됐고, 전투기도 어정쩡한 전투기, 그리고 훈련기도 어정쩡한 훈련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목적에 충실한 이런 항공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T-50 그리고 이 T-7을 가지고 지금 이 보잉은 공격기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FA-50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준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후방으로 철수시켰던 병력을 다시 국경지대에 재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라다크 등 국경 분쟁 지역에서 지난달 하순 철수시켰던 병력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규모가 세계사단 3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타임스 나우 뉴스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15일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에 라다크 지역 가란 계곡 등의 병력을 전진 배치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달 하순 중국과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잠정 합의하며 병력을 뒤로 물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발 사태에 대비해 국경 지역의 병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양측은 분쟁 악화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입장이고, 인도는 중국이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군은 물론 파키스탄군까지 이번 분쟁에 끌어들여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은 군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을 보내서 분쟁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분쟁 지역 일대에 배치하며 한치도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서 인도와 중국의 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도가 뺐던 병력을 3만 5천 명, 세계사단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제 뭐 협상 끝났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라팔 전투기가 이제 인도에 드디어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팔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중국 전투기가 지금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라팔 전투기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인도가 정말 어떤 전과를 올릴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라팔 제대로 훈련해서 제대로 이 지역에서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요. 그러나 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을 한다면 제대로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 아무튼 이 지역이 점점 경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